푸른 바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의 모습이 메마른 나의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나의 꿈들이 하나둘씩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부푼 희망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 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맘속에 있는 걸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러운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사랑이란 낯설게 느껴지지만 마주보는 눈 속에 있어.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 가득히 나의 꿈을 담아주고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러운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러운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보신 이 공연은요, 남성 5인조 그룹 하모닉스의 무대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두고 이렇게 또 촬영도 해주고 또 축하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었는데요. 하모닉스의 이 공연 보면서 우리 마음도 한결 더 풀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1부의 순서를 15명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아까 그 누이님께서 발표하신 그 제목이 어려운 것은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아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는데 들으면서 이거 좋은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도 굉장히 와닿는 1부의 15명 참가자의 발표였습니다. 그럼 바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마찬가지로 15명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즈베키스탄의 하기모바 무아잠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미나 모아잠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고 한국에 사는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 엄마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없이 엄마랑 둘만 살고 되었습니다. 가끔 마음에서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우리 친구들이 가끔 아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거 해줬어,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다라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게 보였는데 듣고 있는 저는 너무 외롭고 슬펐습니다. 저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 또 아빠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에서 아빠를 너무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엄마한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엄마도 상처 있고 또 힘드실 건데 제 이야기 들면 더 힘드실까봐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23살에 한국에 시집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여기 부모님도 계셨고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도 또 낯가리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더 다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점점 부모님처럼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얼마나 달처럼 잘해주시는지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질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같은 생각이 더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요즘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에서 너무 요즘 힘들어요 하면은 외로워해 주시고, 또 아빠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 알았다 하고 사주시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가끔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너무 잘해준 거 아니야 라고 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요즘 옛날에 내가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아빠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서 이제 아빠라고 못 부르고 이제 못 불고 살 줄 알았는데, 하지만 결혼하고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부를 때마다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번에 아빠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빠 얘기 달 같은 며느리 모아잠이에요. 저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다음은 미얀마의 아부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사물함.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는 아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행복한 삶으로 살라는 뜻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제 소박한 바람은 제 이름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2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제 나이는 18살이었는데요. 웃음기 하나 없는 제 표정 보이시죠? 저는 절대 웃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고생하시는 엄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좋은 부모님 밑에서 깨끗한 교복을 입고 새 신발이 신고 있는 친구들이 보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낡은 교복과 찢어진 신발이 신는 저는 친구들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술이 드시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시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곤 했습니다. 저는 딱 한 번만이라도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 편지 한 통 써놓고 집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시고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보석을 캐러 박한시로 가셨는데요. 1년쯤 지났을까 박한시에 사시는 삼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달려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함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제가 어렸을 적 사진 한 장과 새 신발, 새 교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아니, 가족들 모두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가 가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어릴 적 고아원에 맡겨져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닌 적도 없었죠. 당연히 좋은 직장 못 얻어 저에게 좋은 옷을 사주실 돈이 없어 술이 드신 겁니다. 비가 오는 날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는 보석을 캐러 갔답니다. 친구들은 비 오는 날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아버지는 사람들 없을 때 더 좋은 보석을 줄 수 있다면서 나가셨는데 그만 빗물에 흙덩이가 무너져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라과이의 아벨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발전의 시작이다. 하늘이 축해. 안녕하세요. 저는 아벨 피게레도이고요. 20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댄스 그룹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춤을 배우기 위해 댄스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춤을 많이 따라해왔고 그들과 똑같이 잘 춘다고 생각했는데요. 공연하기 위해서 춤을 배워보니 저는 한 마리의 문어 같았습니다. 분명 멋있는 춤이 오는데 제가 추니까 흐느적거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정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연습을 할 때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는 춤을 빨리 익혔는데 내가 춤을 잘 못 추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초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떨리고 긴장이 되었는데요. 그때 댄스팀 리더는 저에게 무대를 즐기자, 웃으면서 하자 했어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웃으면서 마음껏 무대를 즐길 수 있었고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 무대를 시작으로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였는데요. 무대에 오를 때마다 긴장감은 곧 행복으로 바뀌고 저의 춤 실력도 나날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댄스팀 리더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발전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최국화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찐빵이 아니라 감동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최국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성지영서대학교 유학으로 왔어요. 그 방학 때
그 서울에서 와서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피자 파는 것보다 저에게 관심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따라 중국 와서 청혼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고 시어머니 무서워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성실함을 보시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저 남편 따라 한국 와서 결혼하고 바로 예배기 가졌어요. 결혼하면 잘 행복해 살 수 있는 생각했는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중국 한족이라서 만두빵이 주식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국 쌀 주식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힘드는데 저와 아기 위해서 새벽 1시, 2시 그 찐빵 가게 아주머니한테 찐빵 만들어주라고 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족도 없고 부모님도 없으니까 남편 저에게 배려 많이 주었어요. 사온 찐빵 아니야. 저는 그때 사온 찐빵 감동으로 먹었습니다. 저는 남편 이야기할 때 남편 무조건 내 편 드는 때문에 좋았어요. 그 남자 미국 살면서 후회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저희 중국에서 맞아 좋아했는데 가족을 도박이 오해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한국 와서 못해서 힘들 시간도 있었어요. 가끔 시어머니랑 부딪힐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잘 살기 바라시고 그 마음에 아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장 생활 바빴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챙겨주시고 진짜 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운 것도 있을 때 항상 그날 찐빵 기억합니다. 그 찐빵은 진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있으시죠? 그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것이 이겨내고 다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라과이에서 출전한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조한나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너는 이미 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행복이 밤하늘의 별 찾기처럼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런대로 제 외모에 만족하지만 전에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 투성이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사라진 것 같았어요. 대학을 잘 나오면 행복할까?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댄스도 하고 영국을 가게 되는데요. 같이 하는 친구들과 서툴지만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별이 되고 싶은데 난 단점이 너무 많아. 못생기고 행복하지 않아.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조한나. 넌 이미 별이야. 별이 되려고 애쓰지 마.
별 혼자서는 스스로 보지 못할 뿐 너는 이미 별이야. 그렇구나. 난 이미 별이구나. 친구는 제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줬습니다. 제가 불행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혼자 생각에 갇혀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행복한 마음과 만났을 때 제 마음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저는 요즘 제 행복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와 같이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많은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사귀면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친구 집에 가면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한다면 불평하는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면 친구에게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강향미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강향미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많이 달라서 제가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9시 10분 전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시 9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미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왜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9시 10분 전까지 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아직 10분이 안 됐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군자가 원수를 갚는 데에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그만큼 중국 사람은 원수가 되면 쉽게 푸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진짜 미우면 상종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일입니다. 유난히 과장님이 시키는 일도 많고 잔소리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어서 말대꾸도 하고 확 때려치우고 싶거든요. 하루는 제가 폭발을 했어요. 왜 저한테만 잔소리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장님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향미씨, 사실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말대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 아세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과장님이 웃으신 거예요. 회사에서 말 안 들으면 해고할 수도 있지만 잔소리도 해주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 많이 보셨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원수가 되어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미운 짓하고 대드는 나에게 과장님의 일을 가르쳐 주려고 떡 하나를 더 주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은 왜 나랑 이렇게라도 다를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도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싫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그런 생각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건 향미씨 마음에 악령이 넣어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도 그런 마음에 힘들어 하다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 저분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구나. 그럼 저도 과장님처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향미 씨. 예수님을 수입하면 돼요. 한국이 기름이 없지만 원유를 수입하고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향미 씨도 미움 대신 사랑을 수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출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따뜻한 마음을 수입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받았던 그 사랑으로 더 많은 다문화 어머들한테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수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미운 사람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수입해서 미운 사람들한테 떡 하나 더 주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변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얀마의 퇴사인빠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뒤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미얀마 대학생 퇴사인반이라고 합니다. 저의 장래 소망은 한국어 통역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한글이 너무 예뻐서 재미있고 신이 났어요. 하지만 주변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어려운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어느 날 제게 아주 멋지고 좋은 선생님이 다가오셨는데요. 그분 이름은 바로 짠! 서예지 씨입니다. 예지 씨가 나오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멋있어서 밤새도록 예지 씨의 대사를 따라 할 정도인데요. 바로 이 대사입니다. 공주는 무조건 착하고 예쁘다고 누가 그래? 니네 엄마가 그러디? 이쁜 애 그러게 좋으면 이렇게 말해봐. 엄마, 나는요 예쁜 마녀가 될래요. 아주 재미있는 대사죠. 하지만 단어나 발음이 어려울 때는 가끔씩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곤 했거든요. 그때 털보 아저씨가 찾아와서 제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바로 링컨 대통령 아저씨예요. 27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끝까지 도전해 전 세계 사람들을 존경하는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 중에 내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미끄러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 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나는 묵묵히 준비했고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절대 뒤로는 가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저는 좋아하는 한국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배워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어를 너무 빨리빨리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어를 너무 잘하게 되었습니다. 와, 칭찬해주세요. 네, 현대 문명은 기술의 발전으로 삶이 편해졌지만 반면에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일은 피하고 편하고 쉬운 곳이들에만 기들여져 있어 조금 어렵다 싶으면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처럼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링컨 대통령 아저씨의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나는 묵묵히 준비했고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절대 뒤로는 가지 않았다. 라고요.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퇴사인빠님은 지금 미얀마 현지에서 이렇게 참가를 해 주었는데요. 성대모사까지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케냐의 에스더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나의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와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일 때문에 바쁘셨고 주말에만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침착하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음식을 잘려주시며 늘 인자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선생님이었고 적은 월급으로도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저희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때면 어머니는 늘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 사소한 일 물론이고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때리곤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기뻐하는 저 모습이 어머니를 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버지의 자소리가 들렸고 저는 달려나가 그 상황을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한급히 짐실로 들어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한참 후 짐실 밖으로 나온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친남매의 자정이었던 저는 혼자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집안의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집 앞에서 계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병력 때문에 저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고 돌아온 어머니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라는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는 다시 돌아온 어머니가 마냥 좋기만 했지만 새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였다면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저 스스로에게 물을 때마다 저희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온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천메이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여보. 저는 천메이입니다.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신병에서 전 당신을 만났을 때 너무 잘생기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 저는 반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계속 문자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모두 사용해서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후 당신이 다시 중국으로 찾아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말을 서로 못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서 힘들었어요. 저녁에 늦게 오고 아침에는 일찍 나가는 당신을 보고 일을 바빠서 이해하지만 저는 많이 배우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김치를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너무 맵고 짜서 싫었어요. 저는 중국 요리가 좋아서 고향이 많이 그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 생활이 하지만 제가 한국 생활하는데 당신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한국어도 잘 못하지만 당신과 함께 여행하고 수영과 등산을 함께 할 때, 영화를 볼 때 정말 행복해요.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친정 돌쟁이가 요방항으로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중국에 오기 힘들던데 비행기를 타고 빨리 와서 언니 장례식 준비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사업이 바쁜데도 가족을 챙겨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곳에서 생활이 아직 낯설고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벌써 2부 발표의 중반부가 넘어서서요. 6명이 남았는데요. 이번 발표는 베트남의 김은정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가족의 발견.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김은정입니다. 12년 전 한국으로 시집 왔어요. 그때는 집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만 해도 좋겠다고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13살 낳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은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아이들 낳고 남동생 결혼 소식에 듣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못 가다고 했습니다. 고향에 가면 애들 놓고 도망가봐 못 가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이해까지 안 했습니다. 고향이 못 가는 거 정말 속상했습니다. 여관에만 듣고 하늘이 고향이 못 가는 거 하늘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둘째 막내까지 낳았습니다. 몇 년 후에 고향이 가족 모두 같이 가봤어요. 믿지 못해 두 집안이 만화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는 친정아버지는 어머님도 이제 사위도 좋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같이 병원 가고 와인도 사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지만 우리 가족 모두 같이
함께 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아의 고고나제 안나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내가 찾은 코이의 강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대 한국어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조지아에서 온 안나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의 언니가 저에게 한국의 여러 영화나 드라마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때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영상 예술에 빠지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여러 거어들에 관심을 가졌고 이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열정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2년 동안 조지아에서 몇 개 없는 한국어 강좌를 신청해 듣기도 했고 그 강좌가 배관되고 난 이후에는 저 혼자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한국대학에 입학원서를 냈고 결국 합격했지만 저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의 선생님께서 거위라는 물고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위는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5에서 8cm 밖에 자라지는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까지 자라고 광물에서는 90에서 120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위의 법칙이 정말 신기했고 저는 다시 힘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 또다시 한국대학교 원서를 내고 합격하여 저는 조지아 사람 중 최초로 한국대학교 학부생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공부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한국어의 간단한 대화나 글쓰기 정도만 배웠는데 대학교에 가서 구체적으로 자음표, 모음표를 외우는 것부터 어려웠고 한국어와 조지아의 대조언어학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대학교라는 넓은 강물에서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저의 모국인 조지아와 한국의 관계 발전을 시키는 일을 다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부담스러운 일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만날 때 저처럼 거위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는 생각에 좁은 어항에서 나와 더 넓은 강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넓은 강물은 어디인가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온몸으로 도전해 보세요. 이제 늦었다고 절망하는 것에서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 강물 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아 아래 나라에 있는 바로 터키에서 온 발표자입니다. 터키의 제레님의 스피치인데요. 제목은 한국인의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중인 터키 학생 제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4년이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낸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특히 정이 많은 한국분들에게 늘 전하고 싶었던 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일들이 일어났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집이라는 것이 터키에 있는 집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집인지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살면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저를 향한 시선들도 제가 아무리 한국말을 해도 저에게 돌아오는 답변이 영어이기 때문에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저를 그냥 외국인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아주머니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언니 오빠들,
친구들, 저를 그냥 저라는 사람, 제렌으로 받아들여서 저 스스로 제가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걸 식당에서 너 아침 안 먹었지? 라면서 제 밥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신 식당 아주머니도, 시험 기간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약을 사다 주는 오빠도, 통장이 비어있는데 밥을 먹을 돈이 없는데 카톡 하나로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언니도, 요새 알바 뛰면서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고생한다며 저에게 밥을 사주는 학교 선배도, 회식 자리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못 먹은 음식이 혹시나 있을까봐 미리 물어보고 회식 자리를 결정하는 상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사소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들인데, 타국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한테는 때로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을 정도로 저는 한국이 제 집처럼 편하고 그 사람들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곳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건 아닐까 싶어요. 다음 달이면 제가 한국 온 지 정확히 4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로 인해 슬퍼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한국의 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4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아낌없이 한국의 정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마디를 듣는데 순간 한국인이 왜 나왔지 하고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습니다. 네, 다음 참석자는요, 몽골의 루카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루카의 무한 도전.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루카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에 도전해 본 적 있습니까? 저에게는 한국에서 간호조무사가 되는 일이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한국에서 간호조무사도 하고 돈 번역도 하고 다른 도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을 어린이집 보내고 집 근처에 간호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간호 공부를 한국어로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 언니들이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루카는 어떻게 해? 어떻게 준비해? 했어요. 저도 한숨 쉬었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시험을 붙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쫄쫄 흘렀습니다. 제 힘으로만 합격한 거 아니고 제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실습할 때였는데요. 그 병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실습하는 외국인이었는데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 잘해 주셨습니다. 환자분들도 저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저를 믿어주고 병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할머니 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실습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의 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말, 평일, 한국어, 연기, 돈 번역, 등등 많이 배우러 다녔습니다. 제가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개그맨들과 공연도 해보고 MBN 방송이 밥벌이에서 체형 배우로 출연해본 적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 너무 자랑스럽다 해서 기뻐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들까지 어머, TV에서 봤어요. 연기 엄청 잘하더라.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도전할 때마다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루카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키르기스탄에서 온 무르자베코바 알리아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내가 존경하는 나의 할아버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나라 키르기즈스탄의 대통령이셨던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1927년 가을에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시며 일남 이녀 중 외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마을은 식수와 농수가 부족해서 할아버지께서는 언젠가 내 손으로 좋은 물로 생활하며 농수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에서 자원공학을 전공하셨고 소비에트 과학아카데미 물관리연구소에 연구원을 하시다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부처의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는 또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셨던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한 공장에 불이 나자 소방관들과 함께 직접 가셔서 불을 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나라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장관을 역임하신 후 우리나라의 소비에트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슈쿠리라는 세계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드시면서 마침내 평생 고민해 오신 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소를 지어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물이 풍족한 나라로 만드셨고 이를 주변 나라에 수출하면서 조국의 경제적 발전을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시기하는 세력에 의하여 대통령 간저에서 암살을 당하셨고 만 5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께서는 나라와 사람을 늘 생각하셨습니다. 소년 시절 품었던 나라에 대한 꿈과 애민 정신을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이루신 할아버지야말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저 또한 사람을 사랑하며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가장 존경하고 보고 싶은 할아버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대통령같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네요. 네, 다음은 30명의 전체 참가자 중에 마지막입니다. 러시아의 안나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나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저는 러시아 리버르리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핀란드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동안 핀란드 친구와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핀란드
자원봉사자들과 대화할 때는 영어로 이야기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핀란드어로 대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핀란드어가 아주 어렵긴 했지만 어떨 때는 심지어 농담까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가깝게 대화할 수 있었고 누가 언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흐른다면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은 대화할 수 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 한국 캠프에서 그때 여러 사람들과 사귀고 싶었는데요. 한 중국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대화는 아주 짧았습니다. 서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인데요. 다음부터는 만날 때마다 핸드폰 번역기를 사용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그 친구도 영어도 몰랐고 한국어도 잘 못했는데 저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제 마음을 정말 따뜻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언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 마음을 먼저 열어보세요. 그리고 말을 하면 마음이 동화합니다.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와 2부 총 30명의 참가자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참가자들도 이렇게 긴장하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조현주 투모로우 매거진 대표이사께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줌으로 여러분들을 비대면이지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나 한국어를 잘하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의미, 정신,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얘기들을 잘하셔서요. 내가 여기 나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들으면서 저는 엄청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공감도 되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 제가 지금 이가 시간 끌기 위한 작전으로 제가 딱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올해는 세계인이라는 앞에 타이틀이 더 붙었습니다. 저도 행사를 주최하거나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1회 때는 대부분 잘합니다. 첫 행사니까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행사를 어떻게 할 건가지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면서.
근데 문제는 항상 3회예요. 어떤 일이 3회가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 행사는 살아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올해 3회째인데요. 글쎄 올 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코로나 덕분에 글로벌해지고 12개 나라, 국내에 있는 12개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파라과이, 또 미얀마, 러시아, 해외에 있는 분들이 동시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자기를 발표할 수 있게끔 해서 더 글로벌해지고 온라인 언택트라고 하죠. 그 행사로 발돋움하고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최하시고 주관하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한번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오셨을 겁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쳐서 마음이 만나서 배우자를 따라서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더 멋진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신 분도 있고, 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 임금이 좀 더 나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벌겠다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 대한민국도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에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다 배운 분들이었고, 그랬는데 왜 갔느냐?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대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는데요. 그때 공항에 어떤 사람이 그들을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앞날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하는 분들이 마중을 나오면은요, 100% 그분은 세탁소를 합니다. 그리고 리커, 주류 판매점 하는 분이 나오면은 그분은 또 100% LA에서 주류 판매점을 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바뀌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 딱 발을 딛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과연 누구를 만나 살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국에 와 계시는 분들도 남편, 교수, 보이지 않는 어떤 꿈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을 텐데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은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점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은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그 마음에서 구절양장 같은 그 고통, 마음의 어떤 그 많은 길들을 걸어왔을 거 생각하니까 저 감사한 마음, 저 기쁜 마음, 저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광고예요. 초코파이 광고인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왜 난 엄마랑 안 닮았냐는 딸에게 말해버렸다. 사실 엄마가 얼굴에서 손 좀 댔어. 대박.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엄마, 응? 아빠도 알아? 응? 이젠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처음 놀러간 여자친구 집에서 말해버렸다. 나 사실 깔짱 깔았어.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그래도 앉은 키 나보다 크네.
말하지 않으면 모를걸?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1년 사귄 남친에게 말해버렸다. 사실은 나 오빠보다 나이 많아.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누나 개띠세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목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예, 우리나라의 대표 과자 초코파이 광고인데요. 제가 자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심전심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오늘 참가자분들이 많이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마음은 연결될 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선이 연결돼야지 전기가 들어오죠. 그쵸? 예. 전선이 서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연결돼 있으면은 그 전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옥상, 옥탑방에도, 부잣집에도, 지하 단칸방에도, 전기료를 많이 내는 집도, 전기료를 조금 내는 집도,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집도, 아픈 사람이 사는 집도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연결이 되면 전기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결돼 있으면은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그때는 어떤 시점인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아까 초코파이 광고처럼요. 나 엄마 사실은 성형 좀 했다. 그리고 나 깔창 깔았다. 나 좀 나이가 많아. 그리고 음식 맛없어요. 내려놓으니까 개도 안 먹고 가더라고요. 아마 그 엄마는 딸아이가 못생긴 거, 딸아이가 코가 낮은 거 갖고서 마음이 늘 캥겼을 거예요. 저 아이, 저 낮은 코 어떡하지? 나중에 견적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엄마 왜 난 엄마 안 닮았어? 우리가 뭐 발가락이 닮았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엄마가 좀 고쳤어. 딸아이가 쿨하죠? 아빠도 알아? 엄마하고 딸이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깔창 깔았다는 말. 이들 참 아름다운 연인인데 아마 신발을 벗는 장소엔 한 번도 안 갔을 거예요. 그 남자의 마음을 제가 헤아려 봤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먹는 집은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식당도. 그쵸? 제가 아는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멋진 분인데요.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1층을. 왜 그러셨어요, 회장님? 했더니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힐을 딱 벗으니까 너무 낮아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자기가 1층은 구두를 신고 다니게끔 하더라고요. 그런 배려를 하셨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키가 작아요. 170이요? 하는 사람들은 다 170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169.98 이럴 때 그냥 반올림해서 170이라고 그냥 턱걸이 하시는 거 아는데 이 남자분도 여자가 마음에 들었지만 키가 작고 싶지 않아서 깔창을 끼고 요즘은 운동화도 키높이 운동화를 신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가 집으로 초대를 해요.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얘기를 해야 돼. 현관 앞에 딱 섰습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할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어쩌면 거기서 자기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은 여자를 놓치고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제 대학 동창 중에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훌륭하고 성공한 남자인데 자기보다 키가 3cm 작다는 이유로 결혼을 안 했어요. 야, 괜찮은데 왜 안 해? 나 결혼식장에서 그 남자가 나보다 작은 거 싫어. 그 이유 하나였어요. 26, 7살 난 여자가 긴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가끔 그 얘기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냐. 나 키로 먹고 사는 줄 알았지. 근데 그 여자도 그 남자의 그 말을 듣고 괜찮아. 초코파이가 여자가 키가 크니까 빼주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최고의 긍정. 앉은 키는 당신이 나보다 크다. 그 말은요, 뒤집으면요, 남자 다리가 짧다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눈에 콩깍지가 씌우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많은 것 상관없죠. 여자가 평균 수명이 6세 더 많으니까 나이 많으면 비슷한 시기에 죽으니까 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드니까 좋지 않은 건가? 음식 맛없는 거. 우리나라 속담에 예쁜 여자는 소방마저도 음식 잘하는 사람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야말로 우리 남편한테 엄청 음식 못해서 욕먹고 살았어요. 저는 이제 음식 멋만 내는 사람이지 맛을 못해요. 된장찌개 하나를 못 끓여요. 잘. 그러니까 남편 입맛에 제 스타일로는 끓여요. 근데 남편은 그냥 무 자박자박 썰어서 그냥 강된장까지 멀겋게 끓이는 거하고 저는 두부, 해산물, 뭐 호박 다 넣고 막 건더기 많게 끓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남편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이러더라고요. 여보, 된장은 콩이지 단백질은 한 70 몇 도에서 응고가 되기 시작해. 네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생각한다면은 된장찌개도 한번 생각해봐. 요리는 과학이잖아. 그치? 찬물에다 된장을 한번 풀어봐봐. 응고가 어떻게 되는지. 더운 물에다가 된장을 한번 풀어봐봐. 그리고 체에다 걸리는 거랑 그냥 덩어리를 툭 묶고 푸는 거랑 그래서 알갱이가 씹히는 거랑 고운 거랑 한 4가지 정도를 실험해보고 내가 먹었을 때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주의 깊게 봐. 그래서 내가 좀 잘 먹고 남기는 게 없으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가슴이 찔끔했어요. 아, 내가 내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해주는 남편이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나요. 저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서 나올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켜 먹자. 요즘 그런 말 있어요. 야, 이거 사 먹는 것 같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맛있으면 집밥 같아.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가서 맛있으면 집밥 같다 그러고 집에서 맛있게 먹으면 외식하는 것 같다 그러고 이제 기준이 없어지는 이 시대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광고에서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좀 못하는 거는 얘기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족한 거, 못하는 것 얘기할 때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층층시야에서 대가족이 살았는데 부부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전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 때 부부가 싸우려면은 남편하고 저기 집 밖에 공원에 가서 싸웠던 기억이 나요. 집에서는 어른이 계시니까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결혼할 때 기러기나 원앙을 한 쌍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기러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이게 기러기예요. 이렇게 빨간 보자기에 쌓여서 옵니다. 근데 기러기가요. 한 해만 청실과 홍실로 입을 막고 있어요. 저게 암기러기일까요? 숫기러기일까요? 네, 여자 시집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속도 다르고 결혼은 두 문명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적응을 해야 되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묶어뒀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이걸 선물 받으면은 예전에는 집에다가 방 안에다가 놔뒀겠죠. 그 다음 사진.
자, 신혼부부일 때는 이 둘이 서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죠. 근데 어느 날 섭섭한 일 생기고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이 기러기는요, 목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기분 나빠요. 섭섭해요. 남편이 시어머님 편을 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기러기를 표현을 해놔. 목을 싹 돌려놓고 남편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러면은 남편이 이걸 보면, 아, 아내가 뭔가 속상하구나. 나한테 화가 났구나. 이거를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다음. 어느 날 남편도 기분 나빠요. 그 남편도 자기를 딱 돌려놓는데요. 그럼 서로 이제 앙숙이 돼 있는 거죠. 다음.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화해하는 어떤 저녁이 있었겠죠. 그럼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옛 조상들은 저 결혼할 때 받은 저 기러기를 갖고 내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아, 아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구나. 우리 남편이 뭔가 나한테 섭섭한 게 있구나. 이런 거를 헤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부만에 서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절대로 말 안 하면 알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오픈 마인드로 얘기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자분들이 해주신 얘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행복을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내 마음에 느꼈던 감사한 순간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찐빵이 있는가? 내 마음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가? 내 마음에 코로나 때 나를 도와준 친구들이 있는가? 도와준 분들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 그게 바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고, 그게 내가 오늘, 내일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제가 심사하러 왔는데 제가 감동을 먹고 가서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의 점수는 모두 100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심사위원 5분께서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심사위원분 중에서 한 분께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도 벗어야 되나요? 그럼 저도 한 가지 보여드려야 되나요? 감췄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솔직담백하게 표현해주는 그 마음에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0분에 대한 제목만 보더라도 삶이 느껴지는 어떤 철학을 봤다 그럴까요? 굳이 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요. 다른 문화를 처음에 접할 때는 참 신비합니다. 신비하고 내가 다가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신비함이 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접했을 때는 다른 문화가 다름에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오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에게 또 존중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들도 거의 사람들에게 자기 이해하고 타인 이해를 시켜서 상호 공감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 것 중에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공동체 문화로 살아가면서 자기 이해하고 타인 이해하고
그리고 상호 존중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정말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으셨고 한국을 접하면서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우리 한국말 자체. 뉘앙스라는 말은 저희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다문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도 듣고 글 쓰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 오늘처럼 그런 그 다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글 안에 굉장히 함축돼 있다라는 내용들이 저희는 참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윤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상대한테 전하고 그 초코파이처럼 그런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다 녹아져 있어서요. 그 내 안에 빛나는 거라든지 또 뼈다구 해장국에서 그 진솔하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또 어려운 것이 좋은 거야. 맞습니다. 어려움은 과정을 거치고 나오면 쉬운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저희 또 한국의 문화도 또 이해하는 모습, 또 한국을 이해하려는 모습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한국에 오실 분도 있는데 좋은 한국과의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한 우리 한국독서개발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책을 30권 정도 읽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또 중량방송국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사하신 선생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인성창의융합협회 회장 부두환님께서 이렇게 심사평을 해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순서일 텐데요. 바로 시상식 시간입니다. 이번에 많은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상을 받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10개가 넘는 많은 상들이 있는데요. 먼저 중랑방송 대표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랑방송 대표상은요. 참가번호 28번 루카님의 상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루카님에게는 장학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또 서울중랑구협의 회장 상인데요. 상은 참가번호 8번 누이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소정의 상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인성창의융합협회 회장상인데요. 3개를 주셨습니다. 먼저 참가번호 29번 무르자베코바 알리아님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참가번호 9번 에이프릴님에게 수상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참가번호 13번 후츠친님에게 수상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세 분께도 마찬가지로 장학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청소년 육성협회 장상입니다. 수상은 참가번호 27번 제렌님에게 수여되겠습니다. 네, 장학금이 함께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회장상입니다. 수상은 참가번호 14번 신혜연님에게 수여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 패션 모델리스트 협회 장상입니다. 협회 장상은 참가번호 17번 아부님에게 수여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장학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특별상 부문인데요. 먼저
중랑구의회 의장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의장상은 참가번호 21번 강향미님에게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상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의 국회의원 상인데요. 참가번호 26번 고고나제 안나님에게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이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상은요, 국회의원상인데요. 서용교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상 국회의원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22번 퇴사인반님에게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표창장을 읽겠습니다. 표창장 성명 퇴사인반 위 사람은 다문화 과정과의 5호 교류와 한국어 말하기 능력 증진을 위하여 중랑방송과 한국독서개발원이 주최한 제3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서용교.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상식까지 오늘 제3회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모든 순서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오늘 함께 도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여러분의 그 도전에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또 내년에 또 이루어지는 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 행사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상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스태프분들은 앞에 의자를 이렇게 7개 깔아주시고요. 지금 먼저 기념사진은 지금 줌상에서 하겠습니다. 네, 줌상에 참가자분들이 계신데요. 참가자분들 지금 비디오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디오 켜주시고요. 네, 다 같이 우리 줌의 참가자들 먼저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아유, 많이 계시네요. 예, 비디오 한번 켜주시고요. 네,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지금도 켜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자, 한 번만 더. 자, 나머지 안 켜신 분들 또 하나 둘 켜고 계시는데, 네. 외국 분들 계셔서 영어로 해야 되나요? Turn on your video, please. Okay, so let's take a picture. 1, 2, 3.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오프라인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심사위원분들과 오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준비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위원분들과 또 김계수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